자, 55년생 70세 여자분이시고요. 을미년에 김용월, 병자일, 갑오시에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병화일간으로 태어나셨네요. 내 기운이죠. 병화일간의 사람들은 뭘 해요? 굉장히 성격이 불같다. 또 다혈질이다. 이거 공부하려고 왔죠. 이 다혈질인 이 성격을 인생 동안 지금 70이 다 됐는데 안 고쳤다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도 남은 인생, 돌아가실 때까지 남은 인생 고쳐야 됩니다. 이거 까름하거든요. 내가 이거 고치려고 이 생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꾸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어떤 습성이 있어요. 여자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부부지간에 혹시 부부지간에 살려고 하는데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해, 옛날 말이지만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여자가 벌잖아요. 아니 저 주부로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죠. 여자가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위치에서 어떤 그 감투를 썼다거나 그런 거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정에서 보면은 부부지간에 남편이 일단은 있어요. 있으면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면 서로 싸우겠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다 보면 어때요?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성격 탓이 나오는 거고 막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내 사주 자체가 좀 남성 기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말을 하더라도 조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겠죠. 잘못하면 상대방이 가슴에 못을 박히는 그런 형상국이 되거든요. 그걸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이 상처를 내는 거를 하게 되면 내가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받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죠?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남 탓을 하죠. 너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공부하려고 왔고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죽을 때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그때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현재라도 그런 걸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 성격 같은 것들, 내가 하는 행동, 말, 언어, 습관, 생각들을 잘 생각해 보셔서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해서 혹시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게 해원이라 그래요. 해원. 이거 해원 상생이 되지 않으면 내 운은 항상 힘들어요. 죽을 때 모든 것은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원 상생을 해야 된다. 내가 상처를 받았던, 상처를 줬던 그런 사람, 그런 것들에게 대해서 서로 뭐라 그래요? 해원은 뭐냐면 내가 미안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그 모습. 그럴 때 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려면 회원이 죽어도 안 되면서 에너지는 나쁘게 작용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한다더라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다 보니까 함부로 행위를 직원들한테 했다거나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했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 나머지 인생을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죽을 때 잘 죽는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요. 항상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남은 인생 남 욕하지 말고 내 자식이 잘 되려거나 내가 죽을 때 잘 죽으려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행동에서 말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걸 바꿔야 된다. 안 되더라도 뭐 70년간 살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변명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죽을 때 잘 죽고 또 말 그대로 그때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못했던 것들을 해오라 하는 게 그게 천국이거든요. 죽어서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해오를 하냐, 그러니까 내 모습, 나쁜 모습을 인정하냐 안 하냐, 상처를 줬으면 그 상처를 해온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또 이런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인생을요. 그리고 여기서 사주에서 이게 수가 깨졌어요. 수가 깨졌다는 건 이게 정관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남편에 대한 애로사항, 남편에 대한, 아니, 그 남자에 대한 애로사항. 이게 남자한테 집착을 할 수도 있죠. 남자에게 바라는 게 많죠. 남자 욕심을 또 내게 돼요.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신랑감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젊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사주 자체가 관이 깨졌기 때문에 이 관이 깨졌다는 것은 정관에 대한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남자에 대한, 직장에 대한 애로사항.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애로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오래 못 한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자꾸 간에 대한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된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명예에 대한 어떤 감투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까르마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관의 문제가 나한테 있었구나 하고 지금부터라도 남편에게 더 잘해야 되고, 그죠? 또 나도 모르게 싸우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남편한테 좀 많이 해준다거나, 또 이런 간이 깨졌다는 건 벌써 직장에서의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평불만, 직장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 이게 직장에서 동료한테든 상사한테든 뭐 부하 직원한테든 항상 불평불만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내가 생각하는 그 관에 대한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보다니까 자꾸 불평불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제 70세 넘어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술대운에 와 있잖아요. 이 술대운은 식신대운이에요. 이 식신대운에는 자식이 말을 안 듣죠. 또 자식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것에서 어떤 재물 손재수가 와서 내가 그걸로 인한 그 우울증이 왔었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이미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차라리 자식한테 내가 얽매이는 것보다, 집착하는 것보다는 친구분들을 만나서 뭐 커피 마시고 수다 좀 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차라리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미 손재수가 일어났다라면 그거는 이미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다른 이거 대운이잖아요. 대운에 지금 현재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그런 마음들을 잘 쓰면 이 71세부터는 또 이제 달라질 수도 있죠. 내가 너무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으면 괜찮은데. 또 이제 이때 혹시나 이제 사업을 했었다면 지금은 굉장한 손재수를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면 적어도 66, 67, 68 딱 그때부터 사업을 놓았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딱 놨으면 큰 손재수를 그렇게 보지를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어떤 욕심에 안 놓았다면 큰 손재수를 보았겠다. 아니면 이게 법적 가정도 갔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법적으로 지금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남하고 같이 어떤 동업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운이 그것도 앞으로도 72세까지네요. 또 여기서는 70세까지 갔지만 그래도 72세까지 또 어떤 운들이 기다리고 있냐면 그 어떤 사람과 같이 또 이제 어떤 그 내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투자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벌어들이게 하는 그런 어떤 것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어떤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해서 또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빠져야 돼요. 나는 빠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계기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게 그 내 양에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탓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 주장만 자꾸 앞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뒤로 물러서 있고 다른 사람이 나서서 하는 어떤 시기점이다. 근데 지금 이럴 때일수록은 앞으로 운이 또 기다리는 운이 72세까지만 가고 또 73세부터 또 기다리는 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운이 되게 안 좋거든요. 남과 어떤 소송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뭐라 그래요? 그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그런 형태? 몰라, 감옥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간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는 거죠. 뭐 이게 모르겠어. 누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형태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형태까지 그만큼 다른 사람이 좋지 못하는 형태. 나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갖고 해줬는데 내 양에 차지 못해서 내가 또 그거에 어, 그 뭐라 그래요? 좀 소송을 건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뭔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만 좋아,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안 돼요. 뭔 일을 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잘 되어서 큰 일이 되는 것인데 나만 좋게 하고 남은 또 상처받게 한다거나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 내가 안 받으면 또 자식도 받고 왜 내 운기가 자식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올해 그 갑진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이게 정인이 이게 뭐냐면 관제수 문서 어떤 것이 뭐 형사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법적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기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내 욕심 때문에 사기가 오잖아. 내가 이 욕심을 부렸는데 사기꾼이 와서 어떤 일을 해요? 사기를 치고 가죠.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와서 결론은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가해자, 사기를 치러 온 그 사기꾼을 욕하거든요. 근데 실은 아니고 욕심을 내서 사기꾼을 오게 한 내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사기꾼은
나 때문에 사기꾼이 된 거거든요. 실은 나한테 와서 사기를 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 사기꾼에게 미안해해야 돼요. 원칙은요.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에너지 상태에서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내 저 안의 마음속 상태에서 바라본다면 사기꾼한테 사기를 치게끔 만들어준 게 참 미안하다 하고 해원을 해야 돼요. 해원. 미안해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사기꾼 되게 해서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주라. 이런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일들이 잘, 안 좋은 일들은 풀리고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들은 수습을 빨리 하셔야 돼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정말 자아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미안해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공부하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나를 이제 70세 계속 지나가는 거잖아. 이제 나를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곳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자기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지금 혹시 법적 문제가 있다라면 법이 해결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쓰고요. 또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면 아우 자식에게 내가 함부로 한 행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웠다거나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이 가잖아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반성해야 되죠. 그래서 자식을 그렇게 만들게 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식이 앞으로 잘 되는 운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운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는 70% 따라가지만 운을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을 아주 감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나쁜 운을. 그래서 어떤 탓을 하지 말고 나에게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바꿔줄 수 없어. 내 운은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들과 미움 감사를 많이 하면 되게 좋겠죠. 미안해 할 줄 알아야 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용서받을 줄도 알아야 하고 나를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인정하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나를 사랑해야 돼요.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 얽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그냥 단순해져요. 모든 것들이요. 사랑하게 되면. 근데 사랑할 줄 모르니까 굉장히 복잡한 인간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가족관계도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또 광고도 꼭 봐주세요.